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와 친해질 수 없어서 괴로우신가요? 반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어색하고 대화하는 것 돌고 아무리 잘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나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꼭 친해야 한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제가 4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 오늘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거쳐온 수많은 시어머니 중에 한 명인 김영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친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수 조건일까요? 제 경험과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꼭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한국 가정 내 갈등의 약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간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관계 개선의 방법이 아닌 진정한 가족 행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낼 필요가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친밀해야만 행복한 가정이 유지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수백 명의 가정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만난 많은 시어머니들은 사실 며느리와의 관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서로를 향한 과도한 기대와 의무감이 오히려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친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애초에 선택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도 선택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일 뿐이죠. 제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이 데려온 예쁜 여자아이, 그 아이를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부담감은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방해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관계가 훨씬 편안하지 않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대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대부분 2030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시대에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가치관, 생활 방식, 문화적 배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30대였을 때와 지금의 30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여성이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지만
요즘 세대는 자아 실현과 평등한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도,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시댁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가치관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노력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관계. 그것이 훨씬 지속 가능한 관계의 형태가 아닐까요? 저희 며느리와 저는 요리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념이 너무 부족했고, 며느리가 보기에는 제 요리는 너무 짜고 기름졌죠. 처음에는 서로의 방식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만, 결국에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갔을 때는 며느리 방식을 존중하고, 그들이 제 집에 왔을 때는 제 방식을 인정하는 식으로요. 그렇게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꼭 친해야 한다고 강요받을 때 오히려 진정한 가족 관계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의 단단한 관계가 건강한 가정의 토대가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부부 관계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결혼 초기에 저는 시어머니와 친해지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매주 시댁에 방문하고 명절에는 며칠씩 묵으며 집안일을 도왔죠. 그 결과 시어머니와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정작 남편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우리 부부만의 시간, 대화, 취미 생활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꾸린 이유는 시어머니와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관점을 바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대신 부부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변화를 준 후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 편안해졌습니다. 의무감과 부담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시어머니도 제가 아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과도하게 중요시해왔습니다. 시집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혼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건강한 가족 문화일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서 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만나는 관계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의무적인 친밀함에서 벗어나 존중과 예의를 갖춘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결코 서로를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며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죠.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와 친해지지 못해 자책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깊은 친구가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남편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시어머니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가 자신과 친하게 지내주길 바라시나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세요.
며느리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아들이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들 부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거치면서 저는 수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놀랍게도 서로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관계 말이죠. 저의 친한 친구 경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희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매주 아들 집에 방문하고 음식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왔죠.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자신의 방식대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고 아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경희 씨는 큰 상처를 받았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럴까라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제 다른 친구 미영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야. 우리가 억지로 친해질 필요는 없어. 다만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초대받았을 때만 방문했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 씨와 며느리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진정한 관심과 존중으로 맺어진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지금은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때로는 둘이서만 여행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가까움은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때 오히려 관계는 멀어집니다. 반면 적절한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의 심리적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할 때 가족 관계가 더 탄탄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 이상의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40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 규칙을 정하세요. 서로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고 머무는 시간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시에 방문하거나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상대의 공간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일요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죠. 이렇게 정해진 만남의 시간은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육아와 가사에 관한 간섭은 최소화하세요. 특히 시어머니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거나 집안일을 하는 방식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조언이나 교정을 하려 들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내 방식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은 단지
다른 방식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물론 위험한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중간에서 남편 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한쪽에만 편을 들거나 중재자 역할을 방기하면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저희 남편은 이런 면에서 정말 지혜로웠어요. 그는 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적절한 경계를 만들어 주었고, 양쪽 모두의 입장을 존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큰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었죠. 넷째, 명절과 가족 모임의 부담을 줄이세요. 한국 사회에서 명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의 정점이 되곤 합니다. 며느리에게는 과도한 노동이, 시어머니에게는 전통을 지키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사오거나 외식을 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와 존중의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서로 친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노력과 배려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메시지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시어머니가 도움을 주셨다면 며느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면 시어머니는 그것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치 조정입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시어머니나 며느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2의 어머니가 될 필요가 없고, 며느리는 친딸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 지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기대가 오히려 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연스러운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의무나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서로 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압박에서 벗어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기도 하죠. 저와 제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70대 중반이 되었고 제 며느리는 50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적절한 거리 두기가 오히려 우리를 자연스럽게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친어머니처럼 가까워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의 공간을 존중해 주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무적인 친밀함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치 조정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딸처럼 자신을 대해주기를 바라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이상적인 어른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며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통의 방식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간접적인 소통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민한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와 제 며느리도 초반에는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아들 남편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서야 직접적인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현재 시어머니 또는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는 평생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바로 아들이자 남편인 그 사람이죠. 그가 사랑하는 두 여성이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가족의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